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공연 알림이 안영수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공연을 얘기하셔도 제 목소리를 또 이렇게. 아니, 텐션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예, 약간 텐션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또 누구 주무셔야 되니까 조금 제가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랑 이제 동명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이 한 편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창작 뮤지컬 한 편 갖고 와봤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헤르만 헤세는 워낙 유명한데 이 수레바퀴 아래서 이 책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을 좀 보면 어쨌든 수레바퀴 아래서 약간 제목부터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작품 원작자 이제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래요. 이 소설책이.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그 배경이 19세기 말에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저도 이제 작품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때 이제 독일의 사회적 문제화 됐었던 게 청소년의 자살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도 청소년 자살이 있었고. 예, 그때가 그 문제가 너무 부각이 돼갖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헤르만 헤세가 자전적 소설을 쓰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학생 비극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학생 비극인데 왜 제목은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예, 아마 책에서도 그랬고 공연에서도 그랬을 텐데 수레바퀴라는 이 제목에 있는 이 의미가 그 시대의 사회 어떤 권위와 제도 이런 거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의 어떤 제도 속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바퀴 아래 있으니까 뭔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다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제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근데 막상 공연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공연에 등장하는 인물이 4명 나오거든요. 4명밖에 안 나오는 소극장 뮤지컬인데 이 등장 인물 중에 한 명도 악역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악역에 의해서 막 강압적으로 주인공이 막 프레스를 당하게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보여지는 장면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등장 인물들이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무엇인가에 짓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나와서 뭔가 이제 서로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약간 눌리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공연을 본다고 하면 솔직히 저도 막 이렇게 답답해지지 않을까, 좀 눌리지 않을까 이런 틈도 드는데, 그렇죠. 또 관객이 좀 어느 정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공연에서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끝나고 나오실 때 찝찝함을 갖고 나오시는 공연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예 그쪽으로 그냥 몰고 가는 공연들. 그런데 이제 이 공연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제도와 뭐 사회 권위에 막혀 있는 주인공이 어떤 다른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걸 희망적인 메시지로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소설이 원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설은 정확히 주인공이 마지막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래요. 근데 이걸 공연화 시키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아예 드러내지 않고 약간 이 주인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공연을 마무리해서 그렇게까지 무겁거나
와이셔츠 단추를 막 풀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런 네. 공연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공연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좀 공연의 내용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제가 본 사람 입장에서 안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작품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에 그 청소년의 자살 사건이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독일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작은 마을에 한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온 마을에 마을 사람들 마을에 있는 온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우등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등생이라서 기대를 받아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밝아요. 기대를 받는 거를 막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웃고 굉장히 밝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학교는 이제 뭐 그 종교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가는 학교. 과학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학교에 약간 학교라고. 우리 뭐 외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차석으로.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묘한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돼요. 이 친구 이름이 이제 하일러라는 친구인데 한스가 하일러를 만났네요. 예. 이 하일러를 만나기 전에 한스는 늘 좀 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고 지냈던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일러를 만나면서 하일러의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학교의 규율과 권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진심으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딱 보는 거죠. 한스랑 하일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범생 같은 애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그게 또 본인의 할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일러를 교칙에 의해서 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일러가 그 벌을 받으면서 하일러도 조금씩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한스는 그런 하일러 때문에 또 변하게 돼요. 한스는 모범생이었는데 나 하일러 너처럼 뭔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서로가 약간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던 한스랑 하일러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작품의 끝은 그러니까 한스가 하일러에게 자기는 하일러 너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서 반딧불이를 날리면서 약간 희망적인 묘한 어떤 그 열린 결말처럼 끝내게 되는 그런 드라마를 갖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제목이나 아까 앞에서는 약간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상황에도 충분히 뭔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좀 다르게 들리는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학생들의 이야기여서 요즘 상황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는데 학생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학생들의 성장 드라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무겁게 공연을 풀어가는 건 아니어서 보시기엔 훨씬 더 편하고 조금 더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이 코너의 매력이 이 노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창작 뮤지컬이니까 음원이 발표되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공연 중에 나오는 세 장을 벗어나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곡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여 담 넘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소년이 된 넌 처음 보는 표정으로 34 흔적 없이 사라질 거야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쓸쓸한 아침 쓰라린 밤은 아프게 반복되겠지만 익숙해져
여전히 세상 속에 갇힌 나 돌고 돌아 다시 여기에 이유 없는 삶을 살아가. 네,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 가운데 세 장을 벗어나라는 제목의 넘버 박세임, 송영밋 배우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음악 듣는 동안 댓글들도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어떤 분이 극은 수레바퀴 아래에서 인생은 수레바퀴 안에서 이렇게 되게 센스 있는 댓글 주시기도 했네요. 어디 주점 밖에서 바로 들으시면서 바로 쓰신 댓글 같은데. 네. 근데 좀 흥미로웠던 게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 원작이면 남자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이 작품 그런 부분에서 좀 특이한 시도를 한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 이 노래를 불렀던 배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4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여성 배우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공연이 시작하고 나면 이 배우들한테 노래 가사말에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제 연출량도 얘기하고 물어봤는데 직접 물어보셨군요. 네, 크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공연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이 공연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그렇게 배우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작품을 그렇게 한 것은 그 시대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청소녀라고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청소년을 그냥 표현한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들어간 그 교복은 또 다 바지들을 입고 있고 그래서 공연 보다 보면은 이게 소녀인가 소년인가 소녀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라마 보다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좀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대표님 공연 보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제가 이제 공연 본 사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 뭐 한 2가지 정도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악역이 없다는 이 부분이 저는 보면서도 제가 좀 느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그냥 느꼈던 감정인데 한스라는 인물이 있고 한스를 변화시키는 하일러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들과 같이 친구였던 루치아스라는 인물도 있고 이들의 학교 생활을 잘 관리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도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이게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억압받고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악역이 되는 거죠. 시스템과 시대가 악역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저 사람은 악역이야. 이렇게 양분화시키지 않고 입장을 좀 같이 바라보면서 좀 공연을 각자의 위치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대거든요. 무대. 굉장히 작은 공연장인데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넘버의 제목이 세 장을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 들어가면은 무대가 아치형으로 돼갖고 천장서부터 쭉 내려와 있는 이 틀이 세 장의 어떤 천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연 처음에 보면서는 소극장인데 신경 좀 썼네 이렇게 보는데 공연을 다 보고 나면 이게 이 사회가 큰 새 장이고 이 배우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새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게 딱 느껴져서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가서 보시면.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 저는 뮤지컬하면 엄청 큰 무대에 대역에다가 막 많은 사람들 나오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고 연극은 이제 되게 작은 무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뮤지컬도 이렇게 작은 무대에 4명 나오는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제가 오늘도 사실 다른 공연 하나 보고 왔는데 그것도 5명 나오고요. 대학 내 어마어마한 뮤지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K컬처, 우리나라 뮤지컬, 작은 공연장에서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극장은 대극장들의 맛이 있고 네. 소극장은 소극장들의 맛이 있고 또. 야, 또 이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네. 이 뮤지컬하면 대표 넘버가 있듯이 또 작품을 잘 드러내는 명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명장면. 네, 대표님이 꼽는 이 작품 명장면 뭔가요? 조금 전에 제가 줄거리 설명드릴 때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한스가 아니고 하일러가 변화가 되는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부분이 참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와닿았었어요. 이게 드라마의 구조상 모범생 한스가 하일러라는 묘한 친구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거꾸로 하일러가 네. 한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약간 흐트러진 그 자기의 교복을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부르는 넘버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 하일러라는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표현해 주니까 이게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네. 공감이 되면서 기억이 남는 명장면? 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이상을 추구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현실에 적응하는 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좀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공연을 본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저건 판타지지 이런 게 아니라 네. 딱 현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하나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장면 이건 제가 시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 드려볼게요. 뭔데요? 네. 뭔데 그러세요? 그게 이제 네. 그 아까 그 모범생 한스가 네. 묘한 친구 하일러한테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스는 깝깝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이렇게 약간의 일탈 이런 게 좀 힘들어.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하일러가 한스한테 이렇게 외쳐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외치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조심스러운 것 같네요. 네. 따라해봐. 까라고 해 이러면서 이제 외치라고 그래요. 차마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네요. 진행자님 목소리로 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까라고 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화가 나는 응어리진 마음을 외쳐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배우들이 노래랑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불러요. 그러면 이제 공연 보시는 분들이 막 거기에 대리만족되면서 그렇겠네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차 안에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차 안에서 네. 깝깝한 거 있으면 까라고 해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는 거. 요 장면이 굉장히 좀 사람들 좀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또 작은 사람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는 걸 딱 들게 되면 네. 확실히 시원하고 또 뭔가의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캐릭터 또 무대 그다음에 또 이야기들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네. 또 한 가지 연출적인 면에서 혹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없나요? 연출적인 면보다는 네. 연출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 연출 자체가요?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이 그 창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제작사에서 네. 올린 이번에 창작 초연이거든요. 창작 초연이요? 네. 근데 이 연출도 이번이 입봉작입니다. 또 이번에 또 처음에 네. 만드신 거예요? 박한근이라는 연출인데요. 네. 이 연출이 바로 전까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배우였습니다. 배우분이 연출을 네. 하셨는데 또 처음 초연으로. 예. 그러니까 이 배우가 연출을 직접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무대에서 네. 배우들의 역량으로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1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을 꽉 채우거든요. 네. 배우가 연출을 하니까는 출연하는 배우들도 이 배우의 감성대로 움직이는 동선이나 배우 얼마 전까지 배우였던 사람의 디렉션이 있으니까 배우로서 되게 편하게 같은 시선이나 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하게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네. 이제 어떤 공연은 그게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네. 이 작품은 그 캐릭터들의 어떤 섬세한 그 감정 표현을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배우였었던 사람이 연출을 맡아서 효과적으로 작품의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혹시 연출 공부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 가지로 꼭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끝으로 그러면 어떤 곡 마지막으로 좀 함께 들어보면 좋을까요? 그 가사를 잘 들으시면 이 곡을 왜 선곡했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시기에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그 여름방학이라는 시즌에 이 친구들의 감정 표현이 잘 되는 넘버가 있거든요. 노래 제목이 여름방학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 가운데 주다온 유소리 배우가 함께 부른 여름방학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이었습니다. 바람에 불어오는 풀 냄새, 강물에 비친 투명한 하늘, 모든 게 찬란한 계절, 언제 여름이 됐을까. 끝이 보이지 않던 시험 준비, 두통도 맘고생도 심했지만 결국 보여줬어 내가 특별한 이유. 당당하게 보상받는 휴식, 가문에 담을 거야. 공부하느라 놓친 풍경 이제 즐기는 거야. 책 보느라 놓친 시간도 사소한 것들로 채워질 나의 여름방학. 굳이 할 필요 없는 일 중에 해야 할 일을 찾는 게 좋아. 낚싯대 던져놓고 멍하니 하늘을 봐.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살아있음을 느껴. 밤하늘 별 닮은 반딧불이 어둠마저도 특별해져. 널 닮고 싶어. 너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나도 빛나고 싶어. 강유정의 영화관.